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자꾸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걸까? 이상하게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요?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덫에 빠져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헬렌 켈러의 이 말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과거의 어떤 상처나 실패, 그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로 옆에 활짝 열려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심리적 덫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내가 혹시 덫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가장 흔하다는 부정성의 덫이 대체 뭔지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이 덫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뭔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나는 덫에 빠져 있나? 모든 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장 중요하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먼저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어떤 자기 파괴적인 패턴이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이 심리적 덫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의 사이클이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이 내 삶을 조종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대부분 어린 시절 경험에서 만들어진 거라 정작 나는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도 못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알아차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 심리적인 덫에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또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이 부정성의 덫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덫들이 작동하는 방식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일종의 기본 원리 같은 거죠. 이 부정성의 덫에 빠지면요, 머릿속에서 계속 이런 목소리가 울려요. 나는 결국 결정적인 실수를 할 거야. 모든 건 다 망하게 돼 있어. 나한테는 나쁜 일만 일어날 거야.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힘이 빠지죠? 마치 모든 게 잘못될 거라고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부정적인 내면의 대본인 셈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결혼을 앞둔 민혁 씨가 있습니다. 민혁 씨는 지금 더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거야.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옆에 있는 예비 신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가고요. 아니, 민혁 씨는 도대체 왜 이런 덫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나 어린 시절이에요. 항상 부정적이시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시던 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그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고 배운 거죠. 어머니의 그 믿음이 어느새 자기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무슨 일을 하던 실패부터 떠올리게 되고 그 실패가 너무 두려우니까 아예 도전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바로 그 덫이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물론 부정성의 덫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음속에서 너 슬퍼도 절대 티내면 안 돼. 괜찮은 척해야 해. 이렇게 속삭이는 억압의 덫도 있고요. 너 무조건 최고여야만 해.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는 경쟁의 덫도 있죠. 또 작은 실수 하나에도 넌 벌 받아야 마땅해 라고 소리치는 죄의식의 덫도 있고요.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덫은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불편한 덫에 갇혔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딱 3가지 흔한 반응 중 하나를 보인다고 해요. 아마 들으시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항복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덫에 져버리는 거예요. 에휴, 원래 세상은 이런 거지 뭐 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회피예요. 이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술이나 게임 아니면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면서 도망치는 방식이죠.
마지막은 반격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속으로는 불안해 죽겠으면서 겉으로는 난 괜찮아! 문제없어! 하면서 과도하게 긍정적인 척하는 거예요. 자, 항복, 회피, 반격. 여러분은 어떤 게 좀 익숙하게 느껴지세요?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반응 모두 단기적으로는 좀 위안이 될지 몰라도 결국엔 그 덫을 더 단단하고 강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적 덫이 대체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해결책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해결책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패턴이 있구나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담담하게, 아, 내가 또 이 부정성의 덫에 걸려들었네, 라고 알아차려주는 것.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 생각의 전환에 있습니다. 보세요. 덫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실수를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아, 난 실패했어. 끝장이야. 이렇게요. 하지만 덫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각은 똑같은 실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건 그냥 삶의 일부야. 이걸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면 돼. 라고요. 어때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아주 작은 차이, 바로 이게 그 강력한 덫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인식하기.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잠깐 멈춰서 아, 지금 내가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둘째, 이해하기. 그리고 나서 이 패턴이 내 과거, 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랑 연결되어 있을까 하고 한번 탐색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선택하기입니다. 덫이 시키는 대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의식적으로 한번 다른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실수가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최종 판결문이 아니라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덫에서 빠져나와 진짜 치유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심리적 덫에서 벗어나는 여정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길고 긴 여정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봤던 그 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 닫힌 문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바로 지금 나를 위해 활짝 열려있는 문은 또 무엇일까?